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대리제도 할 차례죠. 자, 중간에 166페이지 오세요. 책을 1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제 챕터 5에서 큰 제목 대리제도가 있습니까? 그럼 칠판을 보시면 제목이 저는 다르죠? 우리 책은 그냥 대리제도인데 이 가장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저같이 앞에 재산상 법률행위라고 씁니다. 앞에 재산상 법률행위. 첫 시간에 항상 민법 총칙은 재산상 법률행위, 개인 간의 재산에 관한 법입니다. 재산상 법률행위 하셨어요. 예,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대리는 대리운전 그 대리가 아닙니다. 회사에 우리 남편 김대리, 박대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대리한다?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갖다 대입하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를 아마 해본 적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상 대리, 재산상 대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안 해봤을 겁니다. 이거 안 해보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그 대리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대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나오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시험에 나온 건 일단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외워야겠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금 짜식이 나를 무시하네. 나 대리 해봤는데 방금 그러셨어요. 그거 대리 아니에요. 그건 사자입니다. 여러분 아신 거. 자,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대리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만약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누가 했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그러면 계약도 갑과 을이 하고 그에 대한 책임 이행도 갑과 을이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주체도 갑과 을, 책임 주체도 갑과 을 똑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실 대리제도는 자, 대리 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합니다. 그럼 효과를 법에서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책임은 행위자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져요. 본인이 그 상대방과 책임집니다. 이처럼 대리란 행위 주체와 책임지는 효과 주체가 서로 다르죠. 이게 대리인데 항상 우리는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 X 잘 보입니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갑이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 이 X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격리 중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당장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 수 없으니까 친척 병에게 나 대신 이거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소유합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갑을 대신해서 X라는 부동산을 팔 대리 권한을 갑에게 받았죠. 자, 그럼 갑이 본인이 됩니다. 갑이 대리권을 소유한 본인이 돼요. 병이 대리권 받았죠. 얘가 대리인이 됩니다. 그럼 대리에서는 중요한 게 효과 의사를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의사를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병이 만약에 을을 만나서 X라 부동산을 매매한다 해보세요. 그럼 행위는 누가 하죠? 대리인 병과 상대방 을이 하죠. 근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 갑과 상대방이 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대리인은 아까 누가 의사결정한다 그랬죠?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 본인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X라는 부동산이 시가가 5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아파트라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매매 계약할 때 만약에 을과 병이 저 5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6억에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처럼 매매 대금, 매매 가격을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그럼 갑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갑 기분 좋겠죠. 시가 5억짜리를 6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갑의 이대로 책임진다. 그래서 갑과 을이 6억이 이행합니다. 갑 기분 좋았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시가 5억짜리인데 이 5억짜리를 만약에 대리인이 4억에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을과 4억 원의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럼 갑 책임져야 안 져요? 갑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 안 집니까? 책임져야겠죠? 사람 이기적이면 안 돼요. 유리하니까 책임지고
불리하면 책임 안 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합니다. 본인은 책임만 져요. 그러니까 6억의 매매에도 갑과 을이 책임지고 4억의 매매에도 갑과 을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대리입니다. 사자랑 달라요. 좀 이따 사자는 심부름꾼, 시킬 사자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여기서는 본인이 의사결정하면 얘는 그대로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한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그게 사자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대리인이 항상 이력이면 매매하면 항상 대리인을 뽑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렇게 할까봐 대리권을 안 주는 겁니다. 내 건 내가 파는 거지 누구한테 팔아달라고 한 적 없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매매 대금 정할 권한까지 받은 적 있나요? 그런 적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대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그 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감안하셔야 되게. 그래서 대리에서는 아무튼 결론, 대리 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인과 상대방. 그럼 그 책임만 본인이 지는 겁니다. 상대방과. 그리고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한다. 이게 민법상 대리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리 종류를 볼 텐데, 대리 종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째, 이것부터 봐볼까요? 자, 유권대리, 무권대리 있나요? 그럼 감이 오죠? 유권이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무권이란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는 말 같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위쪽에 이무대리와 법정대리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무가 뭐죠? 이무가 내 마음대로 그 말입니다. 이무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럼 이무란 내 마음대로 대리권을 준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럼 법정은 뭘까요? 내 마음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거죠. 그래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무대리는 내가 원해서 내 이무적으로 준 거죠. 그럼 대리권을 주는 것을 여기처럼 대리권 수요 표시랍니다.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줄여서 이것을 숙권행위라고 해요. 대리 권한을 수여했다. 숙권행위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준 거죠. 이게 한마디로 법률행위예요. 내 의사에 따라 내가 원해서 준 거죠.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반면 법정대리란 내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한 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있다 그랬죠. 그럼 법에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 법정대리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무대리가 나옵니다. 단 법정대리는 이무대리와 비교하기 위해서 잠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무대리, 항상 우리는 법률행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무대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리권 수여하죠. 그걸 숙권행위랍니다. 따라서 숙권행위는 법정대리에 나올 수 없어요. 숙권행위는 오직 이무대리만 나옵니다.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책은 166페이지 오세요. 자, 중간에 01번 대리제도 서론이 있습니까? 아래 파란색 1번 대리제도 보세요. 양가를 본 개념 보세요. 본인을 대리해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령한 것을 말한다. 그 밑에 비교 있습니까? 자, 사자가 있죠.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까지 밑줄. 제가 1극만 밑줄 하시라 했어요. 한마디로 심부름꾼이 사자예요. 우리 책이 없지만 차이점이 뭐였죠?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한다. 사자에서는 본인이 결정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심부름꾼. 다음 양가로 2번 숙권행위 써 있습니까? 1번 개념 보세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행위 가로열고 대리권 수여하는 것, 이게 숙권행위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이무대리는 본인이 대리인 될 자에게, 다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리권을 수여 동그라미, 그것을 숙권행위란 말이죠. 숙권행위. 수요에서 대리권이 발생한다까지 사선 끊어요. 그 다음 법정대리는 법률규정 동그라미 칩니다. 법률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한다. 아래 파란색 2번 대리권이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 대리권 범위가 있는데,
자, 마지막 한 줄 있죠?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의 처리 범위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서 갑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죠? 그럼 대리권 줄 때는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가?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겠죠. 어느 선까지 대리해도 되는가?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죠? 근데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정하면 정할수록 대리인이 삐져요. 기분 나빠합니다. 봐보세요. 갑이 엑셀을 팔라고 대리권 주죠? 자, 첫 번째 갑이 그래요. 당신이 부동산을 너무 잘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팔아주세요 라고 첫 번째 말했어요. 두 번째, 갑이 그래요. 이거 시가 5억짜리니까 5억 이상으로 팔아주세요. 5억 밑으로 팔면 안 돼요 라고 5억 이상으로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럼 대리인 1번, 2번 어떤 게 기분 좋아요? 1번이죠. 당신이 부동산 잘하니까 알아서 팔아줘. 그게 기분 좋잖아요. 2번처럼 5억 이상 팔아줘. 기분 안 좋죠. 좀 오바면 갑이 그래요. 이거 5억짜리인데 5억 밑으로 팔면 확 너 죽여버려 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대리하겠어요? 너가 팔아 임마. 대리 안 하겠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주면 삐지니까 두리뭉실하게 줍니다. 그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주면 대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가 다툼이 생겨요. 그러죠? 그럼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제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16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 갈 수 있어요. 대리인 처리 범위입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가장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그 2번, 3번이 시험에 각각 나오는데 먼저 동그라미 2번 대리권 안에 포함된 경우에서 기역, 니은 있죠. 기역, 니은이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7번 봐보세요. 여기처럼 그냥 포괄적으로 팔아달라고 대리권 줘요. 그냥 포괄적으로 알아서 팔아주세요 라고 대리권 주면 법원이 판시합니다.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받을 권한이 있어요.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잔금 등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줄 권한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면 을이 돈 줄 날짜가 있죠.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알아서 팔아줘 그러면 대리인은 이런 권한까지 다 갖는다고 판시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 기억 판례에 따르면 토지 매각이 매도죠. 매각 대리권 수요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고 그 아랫줄 소유권 등기할 권한도 포함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매매계약 설계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갖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대리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나요? 자, 기억 대여금이 빌려준 돈 영수가 받아온다. 다시 기억 대여금 영수 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지금 뭘 대리했죠? 나 대신 빌려준 돈 받아와 그랬죠. 대리인이 그 다음 그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하면 될까요? 빌려준 돈 받아와 해서 갔거든요. 근데 채무자가 엄청 예쁜 여자예요. 근다고 돈을 깎아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한 숙권행위가 필요하다. 그 말은 면제할 수 없다는 거죠. 가서 빌려준 돈 받아오라 했지 누가 채무를 탕감하라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럴 권한 없다. 그 다음 동그라미 리을입니다. 부동산 매수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가서 뭐 하라 했죠? 나 대신 사오라 그랬죠. 그 뒤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까지 없다. 누가 사라 그랬지 산 다음에 팔라 그랬나요? 매수까지만 해야겠죠. 매수까지만.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양괄호 3번 대리권 소멸을 넣습니까?
그럼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127조가 있으니까 자, 실판 먼저 봐보세요. 대리권 공통이란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예요. 그럼 이건 단순한 한계를 외우는 겁니다. 자, 본인은 사망밖에 없어요. 대리인이 여러 가지죠. 대리인은 사망도 있고 성년개시도 있고 파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글씨 외워요. 본사 대사성 바이오입니다. 다시 본사 대사성 바이오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본인은 사망 하나, 대리인은 사망, 성년 혹은 개시, 파산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 한정 후견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이게 30의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단순한 기로 본사 대사성파 한정 없어요. 성년 혹은 개시만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척하세요. 자,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각 호라 그랬죠? 자, 이제 참고로 법조문 이렇게 있습니다. 법조문. 자, 법조문 만약에 지금 127조가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여기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법조문에서는 1항, 2항, 3항 이렇게 있습니다. 쪽팔리게 동그라미 1번 읽으면 안 돼요. 법조문에서는 1항, 2항, 3항이에요. 다음 그 밑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호라고 있습니다. 1호, 2호, 3호. 다음 호 밑에 가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가나다. 이것은 목이라고 읽어요. 목. 그래서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럼 다시 법조문. 자,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서 소멸한다. 저같이 동그라미 쳐요. 1호가 본사. 2호가 본사 대사성파라고 동그라미 딱 쳐놓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시험인 잘 나온 거 하나씩 외우는 겁니다. 그럼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이무들이 법정들이 자 공통 동그라미 공통 소멸사유 있나요? 그럼 본인은 가로가 사망뿐이죠. 대리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망, 성노후개시, 파산, 한정후견 X. 그 다음 이제 아래 3번 대리행위에서 양괄호 1번 현명주의라 있나요? 그럼 잠깐 7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현명이란 저같이 똑똑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이란 자 이름을 나타낸답니다. 현명이 뭐예요? 이름을 나타낸다. 그럼 누구 이름일까요? 그렇죠. 본인 이름.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다요. 아까 대리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인. 근데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 그래서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진다라고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현명해야 대리입니다. 다시 현명해야 대리예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시험 이대로 푸세요. 다시 현명하면 대리이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다 라고 푸는 겁니다. 이대로 풀면 시험은 맞아요.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럼 테스트 잘 여기 봐보세요.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뭐예요? 다시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뭡니까?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이대로 하라 했죠. 5입니다. 5. 대리권이 없죠. 그래도 현명하면 대리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써있는 대로 하랬잖아요. 그걸 좀 이따 무권대리 그래요. 무권대리. 무권은 아까 대리권 없다 그랬죠. 그럼 현명했으니까 이 말을 쓴 거예요. 현명하지 않으면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더라도 현명하면 대리이다. 그걸 뭐라 불러요? 무권대리. 그래서 이거 현명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OOXX 그대로 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오면 갑이 토지를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이 너무 바빠서 토지 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친척 우리 집에 놀고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따놨어요. 부동산을 좀 아는데 지금 집에 놀고 있네요. 그래서 나 대신 부동산 좀 사달라고 매수 토지 좀 사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한 10억 상당 토지 좀 사달래요. 그럼 우리는 값 대신 토지를 살 대리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 토지를 보러 다녀요. 보러 다니는데 병을 만났거든요. 근데 병에게 X 토지가 있어요. 병 소유죠. 내 보기에 이렇게 좋은 토지 처음 봐요. 가격도 아주 마음에 들고 토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라면 갑을 위해 사줄까요? 아니면 내가 살까요? 그렇죠. 내가 살 수 있죠. 갑을 위해 사줄 수 있지만 내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보면 나도 여유가 있다면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샀습니다. X를 매매했다. 갑 이름 현명 안 했어요. 본인 이름을 현명하지 않았다. 그럼 병은 갑 존재를 모르죠. 그럼 이 매매는 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처럼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이건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을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매매대금 줘야 되고 병은 을에게 소유권 등기 넘기면 끝나는 겁니다. 갑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처럼 대리권이 있더라도 지금 현명 안 했잖아요. 그럼 그건 대리가 아니에요. 대리가 아니다. 반대로 대리권이 없더라도 현명하면 대리입니다. 자, 법조문 확인합니다. 이제 168페이지 제일 하단에 114조 있습니까? 자,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파란색 글씨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게 현명이에요. 다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게 뭐다? 현명. 표시의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이행한다. 그래서 행위는 대리인, 책임은 본인. 그 말이죠. 다음 115조 보세요. 자, 제목 밑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게 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그 의사표시는 자기 동그라미,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자, 대리에서는 대리 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대리에서 자기나 자신 나오면 다 대리인입니다. 대리를 말합니다. 다시 대리 행위를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에서는 자기나 자신 나오면 누구 말한다? 대리인 말해, 대리인. 본인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뭐라 그래요? 본인. 그냥 본인 그래요, 본인. 그래서 이건 누구다? 대리인. 그래서 여기처럼 대리인 자기일령을 보니까 갑하고 아무 상관없죠. 현명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을과 병이 책임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개념 보세요. 개념.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면은 타인 가로열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즉 현명해서 대리 행위 효과의 기록을 받을 사람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한다는 주의를 말합니다. 제가 가로 안 읽었죠? 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읽은 것만 딱 밑줄 알았습니다. 연필로 잘 알았죠? 지금까지 일반적인 딜이 봤습니다. 이제 오른쪽 펴 주시면 오른쪽 중간에 큰 2번 복대리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1월달 할 거예요. 복대리는 시험에 아주 기본적인 밖에 나오거든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1월달 할 겁니다. 뒤로 넘깁니다. 그럼 이제 171페이지 오세요. 171페이지. 중간에 03번 묶건들이 있습니까? 이 묶건들이가 이제 해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리는 지금 봤던 내용하고 이 묶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해마다 나와요. 복대리는 나중에 됩니다. 그럼 책을 쫙 넘기시면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묶건대리 하겠습니다. 그럼 묶건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 없다.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 그거 또 틀리잖아. 현명했다. 현명했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X란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그럼 을은 대리권이 없죠. 근데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팝니다. X를 팔면서 갑 이름을 현명했다. 그럼 본인 갑 이름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했죠. 현명하고 법률행위 했죠. 이게 대리예요. 현명하고 법률행위 이게 대리입니다. 현명했으니까. 근데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묵건. 그래서 이게 묵건 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을이 한 이 행위를 갑이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둘 간에 여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없고 병은 돈 줄 의무가 없어요.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 거 없으니까 을이 아무리 갑 이름을 현명했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아무 책임 지지 않고 둘 간에 아무 연락 없어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없고 병도 돈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을에게 무권 대리는 원칙 무효가 되는데, 근데 보세요. 그럼 무권 대리는 보통 두 사람이 친하면 친할수록 많이 발생할 겁니다. 대부분 판례사는 아버지 재산을 자식이 몰래 팔아먹어요. 또는 종중이 마을 재산, 집안 재산, 무슨 이씨 건물 있잖아, 그런 거 종중. 그 종중 부동산을 후손이 몰래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병도 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둘이 친하니까 병도 샀겠죠. 설마 S그룹 회장 부동산을 제가 여러분에게 팔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겠어요? 너 사기꾼이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병이 샀단 말은 대부분 사이가 친하면 친할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 걸 자식이 팔거나 종중재산을 후손이 팔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더라도 본인은 원칙 책임지지 않는데, 근데 본인이 대리권 준 바 없지만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참 잘 팔았네요. 대리권 준 바 없지만, 그럼 본인은 무권 대리를 추인할 수 있어요. 아까 추인이 뭐였죠?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인정했으니까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어차피 인정했잖아요. 그럼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어차피 이걸 인정했으니까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행위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 반면 갑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무효이던 것이 이제 무효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 있어야겠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최고란 오빠 최고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독촉하는 거예요. 보세요. 병이 갑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갑, 너의 아들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하던데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는 독촉한다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는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선이 악이 묻지 않고, 그걸 선악 불문 그래요. 다시, 병이 선이 악이 묻지 않고 그걸 선악 불문하고 최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은 뭘 모르고 뭘 알았던 거죠? 그렇죠.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죠. 아까처럼 아들이 한 행동 추인할래?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이제 갑이 입을 열어요. 그래, 자식이 한 거 인정해야죠. 라고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나 그 썩을 놈 몰라요. 용서 못해요. 라고 갑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병이 갑에게 최고했죠. 물어봤죠. 근데 갑이 입을 열어요. 갑이 입을 열면 그러게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세요. 병이 물어봤는데 갑이 입을 안 열 수 있죠. 본인이 확답을 발신하지 않아요. 그때는 보세요. 민법의 모든 최고는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원칙대로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즉 거절로 본다.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울 필요 없어요. 다시, 민법의 모든 최고는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있겠다, 원칙대로 있겠다. 그럼 추인으로 봐요, 추인, 거절로 봐요, 거절로 본다.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다음 철회란 내가 한 걸 없애는 거예요. 내가 한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없애는 것, 걷어들인 겁니다. 그럼 이것은 선의병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의만 가능해요. 철회한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매매가. 그래서 여기 선의만 가능하다.
그럼 여기도 뭘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평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자,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매매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없다는 거 몰랐거든요. 근데 대리권이 없다는 걸 일주일 후에 알게 됐다. 일주일 후에 이 사실을 병이 알게 됐죠. 그럼 쫓아가서 이날 감히 너가 나를 속여 라고 을 대가리 한 대 때리고 이걸 처리하는 겁니다. 다시 언제 몰랐다요? 매매할 당시에는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때 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이날 데리고 있는 것처럼 나를 속였어 라고 가서 대가리 때리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행위할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리는 매매일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선의병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리하면 없어지니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처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만. 세우요. 선처리. 다시 처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만. 선처리고요. 선처리. 그럼 최고는 물어보는 거죠. 그럼 최고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악이. 알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옵니다. 최악의 선처리 오고요. 최고는 악이도 할 수 있죠? 근데 철회는 선처리.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 이것도 30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꼭 외워둡니다. 특히 선처리. 자, 그럼 책에서 확인합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1번 본인의 추인권이 있습니까? 아래 130조 있어요. 묵건들에 보세요. 대리권 험자가 타인으로 대등한 계약은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자가로 본인이 이를 추인 그 뒤에 하지 아니하면까지 가로에 있는 말은 법에 없는 말을 보지 마세요. 다시 가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가로쳤나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가 무효이다. 다시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가 무효이다죠. 그럼 언제만 유효가 되죠? 추인해야만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언제만 유효가 돼요? 추인해야만 유효가 되죠? 나머지는 결국 다 무효, 다 무효가 되죠. 언제만 유효가 된다? 본인이 나중에 인정했을 때만 유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132조는 이룰 때라고 넘어갑니다. 밑에 133조 추인 효력 보세요. 자, 추인은 다른 소득이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 동그라미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 해서 이게 소급에서 유효가 돼요. 행위실로 소급에서. 그걸 시험에 추인한 때부터 유효 틀립니다. 행위실로 소급에서 유효라고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거기까지 밑줄 했죠? 그럼 법조 밑에 양거를 1번 추인 의의 보세요. 묵건대리행위를 본인이 추후에 승인 인정한 것을 말한다. 아래 양가로 3번 추인 상대방에서 동그라미 1번 추인은 묵건대리을 그 다음 묵건대리의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다. 즉 갑이 이 행위를 인정하죠. 그럼 자식한테 너 한 번만 용서한다 할 수 있고 묵건대리 상대방에게 아들이 한 행동 제가 인정할게요 라고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누구한테나. 다음 제일 밑에 양가로 5번 추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성립 당시부터 소급에서 효력이 생겨 유효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2번 상대방의 철회권, 최고권 있습니까? 그럼 134조 제목이 상대방 철회권이죠. 그럼 옆에 써놓습니다. 철회권은 선의만 가능하다. 선처리. 선의만 써놓으세요. 선의만. 결심이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 밑에 131조 상대방 최고권 있나요? 씁니다. 거기는 선은 악 불문. 이게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무조건 할 수 있다. 악이도 할 수 있다. 선악 불문. 선악 묻지 않고 할 수 있다. 쓰셨으면 다시 134조로 올라가세요. 자, 134조. 대리권 험자간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병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 을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를 단서.
그러나 계약상시 상대방 병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처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악인은 처리 못한다네요. 그러니까 선처리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악인은 못합니다. 다음 131조 보세요. 대리권 없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을 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의 확답을 최고 독촉 물어볼 수 있다. 근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제가 안 읽은 거 보지 마세요.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다음 거절 동그라마세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시험은 거절을 쏙 빼버립니다. 그럼 시험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거절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에서는 그런 걸 틀리게 냅니다. 항상 읽을 때 거기 유념하셔야 돼요.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4가지 권리, 이건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나 더 합니다. 자, 파란색 3번. 무권들인 책임에서 135조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 더 하는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135조.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뭐 하나 외우셨죠? 비진이 표시할 때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상할수 반대. 상선무 기억납니까? 다시 상할수 상선무 기억나요? 다시 그거 외우시라 해서 그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반대가 뭐라 했죠? 상선무. 밑에 써볼까요? 밑에. 상선무 있습니다. 반대말. 그래서 알았다 반대가 뭐예요? 몰랐다 선이. 이게 알았거나 오와예요. 반대가 있는데 그리고 알 수 있었다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상소문 외우라 했습니다. 상할수 상소문 반대말이에요. 그럼 이제 135조입니다. 상할수 상소문 외웠죠? 135조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인데 다시 갑은 부동산을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이 X를 팔아먹어요. X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리고 누구 이름 현명합니까?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그럼 현명하고 법률행위 했죠. 이게 대리입니다. 근데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입니다.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뭘 해야 돼요? 추인. 여기 본인이 추인해야만 유효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절대 추인 못 하겠대요. 절대 추인 못 합니다. 그때 우리 병에게 책임지는 게 135조예요. 아니, 우리 대리권도 없는 주제에 대리행위 했죠. 그럼 병에게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상대방 병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우리 지금 나쁜 놈이죠. 잘못했잖아요. 대리권도 없이 행위했죠. 나쁜 놈이에요. 우리 입 열면 안 돼요. 누가 입을 연다? 상대방이 입을 엽니다. 그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저기야, 너 매매했잖아. 너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갑에게 무릎 꿇어서라도 막 싹싹 빌어서라도 혹시 등기 넘길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러죠? 그래서 매매계약 책임지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아니면 너 그냥 손해나 배상해. 너 그냥 손해나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을은 둘 중에 하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외적으로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상대방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할수. 그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는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고요? 상선무. 그래서 병은 선의무과실해야 돼요. 상대방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과실이 없을 때 한해서 이렇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무일 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소무이더라도 만약 우리 제한 능력자예요. 이 사랑에 나온 마음이 따뜻해진다 했죠? 보호해야 돼요. 너 책임지라고 와서 막 멱살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함인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외가. 자, 그럼 135조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 책임이죠. 그 말은 상대방에게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럼 자,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게 무권대리. 그럼 추인 얻으면 되죠. 그 뒤에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도 못한 경우에 추인도 안 한대요. 그때 그는 누구 선택? 상대방 선택 동그라미. 상대방 선택에 따라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써요. 자, 동그라미 1번이 계약을 이행할 책임. 이행 청구한단 말이 을은 이행 책임지는 거죠. 다시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뒤에 동그라미 2번 써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한단 말은 을은 손해배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을은 책임집니다. 근데 이 항에서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 여기 상소무이더라도 빨강색 제한 능력자일 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다가 책임 묻지 못한다. 대리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상할수, 상소무 이렇게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오시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대리기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0분 쉬가시고 조건과 기한 편을 보겠습니다.